가장 효과적인 철학 공부는 영화 감상이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영화관에 간 철학, 지은이 김성환, 발행 믹스커피입니다. 철학을 모르면 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고 영화를 모르면 인생을 제대로 볼 수 없다. 이 책은 철학이라는 창으로 영화를 들여다보며 궁극적으로 인생과 세상을 제대로 읽어내고자 하는 목적을 지녔습니다. 철학이 영화를 지나 인생과 세상에 다다르는 와중에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한편 가장 효과적인 철학 공부가 다름 아닌 영화 감상이기도 합니다. 일련의 영화와 철학 개념, 그리고 철학자가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지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영화와 철학이 따로 또 같이 미래, 사랑, 재미, 관계, 정의의 키워드에 맞닿아 있고 적절한 곳에서 맞닥뜨리며 상호를 보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영화도 다시 접하고 철학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며 세상을 읽어내 알맞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삶의 리더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다크나이트. 오늘 밤 너희는 사회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다크나이트가 될 수밖에 없었던 배트맨. 조커는 은행을 털어 마피아들이 세탁한 돈을 갈취한다. 그러고도 마피아들의 대책회의에 뻔뻔하게 나타나 배트맨을 죽이는 대가로 수익의 반을 요구한다. 마피아의 돈을 세탁하는 금융업자 라우가 부패한 경찰의 도움으로 은행 압수수색 전에 돈을 빼돌려 홍콩으로 도망친다. 고담시 신임 지방검사 하비 덴트는 경찰반장 고든과 함께 배트맨을 만나 라우를 붙잡아 와야 한다고 말한다. 배트맨이 웨인그룹 응용과학 부서장이자 회장 루시우스 폭스의 도움으로 홍콩에서 라우를 납치해 고든에게 넘긴다. 라우가 부는 바람에 마피아들이 줄줄이 체포된다. 마피아들은 그제야 울며 겨자 먹기로 조커의 요구를 받아들인다. 조커가 배트맨에게 가면을 벗고 자수하지 않으면 매일 사람을 죽이겠다고 동영상을 띄운다. 죽이고 또 죽인다. 브루스는 하비의 기자회견에 자수하러 가지만 하비는 자기가 배트맨이라며 선수를 친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배트맨은 고든과 함께 함정을 파고 하비를 수송하는 차량을 덮친 조커를 잡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에 있는 나는 놈 조커는 큰 그림을 그렸다. 조커는 배트맨의 고문에 굴하는 척하며 하비와 레이첼이 납치되어 있는 장소를 반대로 알려준다. 배트맨은 레이첼을 구하러 갔으나 하비를 발견하고 고든은 하비를 구하러 갔으나 레이첼이 폭사한다. 하비도 얼굴 반쪽이 불에 타 경찰들이 부르는 별명대로 투페이스가 된다. 사랑하는 레이첼을 잃은 하비는 지킬 박사가 아니라 하이드가 되어 자신을 납치한 부패 경찰을 죽인다. 또 레이첼을 호송한 부패 경찰의 정보를 제공한 마피아 두목도 죽인다. 레이첼을 데려간 경찰은 동전 던지기에서 안면이 나오는 바람에 죽이지 않고 팬다. 그리고 레이첼을 살리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고든의 가족을 인질로 붙잡는다. 그 사이 조커는 고담시를 탈출하는 두 대의 페리, 시민들이 탄 페리와 죄수들이 탄 페리에 폭탄을 설치하고 서로 먼저 다른 페리를 터뜨리는 기폭장치를 작동하거나 자정에 둘 다 터지는 선택을 하라고 강요한다. 배트맨이 불법 감찰 시스템과 폭수의 도움으로 간신히 조커를 다시 붙잡아 경찰에 넘긴다. 조커는 붙잡혀서도 하비를 타락하게 만든 걸 자랑한다. 하비가 고든의 아들을 붙잡고 동전 던지기로 죽이려 한다. 배트맨이 하비를 덮쳐 건물 밖으로 떨어뜨리고 아들을 고든에게 힘겹게 넘긴 뒤 추락한다. 하비는 즉사한다. 고든이 하비의 범죄로 고담시의 희망이 무너졌다고 한탄한다. 배트맨은 조커가 이기게 할 수 없으니 하비의 범죄를 모두 뒤집어 쓰겠다며 진실을 알리지 말라고 고든에게 부탁한다. 배트맨은 경찰견들에게 쫓기며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자유지상주의, 개인의 자유와 최소국가. 자유지상주의의 핵심 주장은 두 가지다. 첫째, 개인에게 자유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개인의 자유기본권은 생명권과 재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 언론과 집회의 자유, 양심과 사상과 종교의 자유 등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권리다. 둘째, 국가의 시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 자유지상주의를 대표하는 미국 철학자 로버트 노직은 오직 계약을 집행하고 사람들을 무력과 절도와 사기에서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국가만이 정당하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최소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국가는 수요 공급 원리와 경쟁 원리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는 시장의 질서만 유지하면 된다. 부의 평등한 분배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 국가가 돈 많은 사람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강압 행위이고 심하게 표현하면 절도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은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뿐이다.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 자유지상주의의 눈으로 보면 고담시에서 마피아들이 하는 짓은 막아야 한다. 마피아들은 무력으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다. 조커가 마피아들이 세탁한 돈을 갈취하고 밥 먹듯 살인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 마피아와 조커는 모두 개인의 생명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시장을 교란한다. 배트맨이 하는 일도 잘하는 짓이 아니다. 배트맨은 범죄자를 폭력으로 다스린다. 마피아를 때려잡아 경찰에 넘긴다. 또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가 범죄자를 납치한다. 조커를 고문한다. 아무리 범죄자지만 폭행, 납치, 고문을 하면 개인의 자유기본권은 온데간데 없다. 배트맨은 처벌받아야 한다. 고담시 경찰의 공식 방침도 배트맨은 보는 즉시에 체포하는 것이다. 고담시 신임 지방검사 하비는 잘하고 있다. 덴트는 마피아를 구속하고 부패한 경찰과 법조계와 금융계를 정화하려 한다. 경찰 반장 고든도 잘하고 있다. 그도 마피아와 조커를 잡으려 한다. 둘 다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려 한다. 모스크바 발레단의 주력 발레리나 나타샤, 레이첼, 하비, 브루스가 레스토랑에서 배트맨 이야기를 나눈다. 나타샤, 내 말은 무슨 도시가 가면 쓴 자경단을 영웅화하느냐는 거예요. 하비, 정의를 지키는 일반 시민들은 고담시의 자랑입니다. 나타샤, 고담에는 검사님 같은 영웅이 필요해요. 선발된 공무원이요. 법 위에 올라서려는 사람 말고요. 브루스, 배트맨은 누가 뽑은 거죠? 하비, 우리가요. 악당들이 시를 장악하게 멍하니 놔둔 우리 모두요. 나타샤, 여긴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덴트씨. 하비, 눈앞에 위협이 닥쳤을 때 로마인은 민주주의를 중단하고 도시를 지킬 사람을 한 명 뽑았죠. 그건 명예가 아니라 사회봉사로 여겨졌어요. 레이첼, 하비, 로마인들이 공화정을 수호하라고 뽑은 마지막 사람은 시저였어. 권력을 절대 놓지 않았다고. 하비, 그래 좋아. 영웅으로 죽거나 오래 살아서 악당이 된 자신을 보거나 하는 거야. 봐요. 배트맨이 누구든 그 일을 평생 하고 싶진 않겠죠. 배트맨은 자기 망토를 이어받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브루스는 하비가 마음에 쏙 든다. 하비는 정의를 지키는 일반 시민을 자랑스러워하고 악당들을 막지 못한 자신들이 배트맨을 선발했다고 말한다. 배트맨이 불법으로 하는 일을 이어받아 합법으로 하겠다고도 한다. 시저처럼 오래 살아서 악당이 된 자신을 보지 않고 영웅으로 죽을 각오를 비친다. 믿을만하다. 브루스는 하비를 위해 모금 행사를 연다. 선량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를 막는 일은 자유지상주의가 국가에 요구하는 일, 최소 국가의 임무다. 자유지상주의자들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인물은 단연 하비다. 하비가 하이드가 되기 전까지만. 평등주의, 개인의 자유와 차등 원칙.
평등주의는 경제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려 한다. 평등주의를 대표하는 롤스는 사회주의처럼 분배의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려 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대신 분배의 절차를 공정하게 만들려 한다. 그러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분배의 결과를 좀 더 평등하게 만들 수 있다. 롤스는 분배의 절차를 공정하게 만들고자 무지의 베일이라는 사고 실험을 제안한다. 무지의 베일은 나의 계층과 성별, 인종과 민족, 정치 견해나 종교 신념, 학력, 집안 재산을 가리는 마스크다. 롤스는 우리가 모두 무지의 베일을 쓰면 어떤 분배 원칙에 합의할 수 있는지 묻는다. 쾌락을 극대화하는 공리주의 원칙을 택하지 않을 것이다. 군중의 쾌락을 위해 사자 우리에 던져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또 개인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고 국가는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만 보호하는 자유지상주의도 택하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될 수도 있지만 홈리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지의 베일을 쓰면 최고의 쾌락을 얻거나 부자가 되는 최선의 상태보다 사자 우리에 던져지거나 무일푼에다 도움도 못 받는 최악의 상태를 피하는 선택을 하는 게 더 현명하다. 롤스는 우리가 무지의 베일을 쓰면 두 가지 분배 원칙에 합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첫째, 개인에게 자유 기본권을 보장한다. 생명권과 재산권, 언론, 종교, 집회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제공한다. 개인의 자유 기본권은 자유지상주의의 원칙과 똑같다. 롤스는 평등한 자유 원칙이라고 부른다. 둘째,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한 기회 균등을 보장한다. 롤스는 차등 원칙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합의하고 인정할 수 있는 차등, 곧 불평등은 사회 구성원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미화원이 가장 적은 소득을 얻는 구성원이라면 세금을 가장 적게 내거나 면제받아야 한다. 재벌회장이 가장 많은 소득을 얻는다면 세금을 가장 많이 내야 한다. 또 환경미화원의 자녀도 능력만 있으면 재벌회장이나 대통령이 될 기회가 있어야 한다. 돈 없고 백 없다고 출세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평등한 자유 원칙과 차등 원칙은 분배의 결과를 억지로 비슷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분배의 절차를 공정하게 만든다. 분배 절차에서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 자유지상주의가 요구하는 원칙, 시장에서 수요 공급 원칙과 경쟁 원칙에 따라 분배할 때보다 분배의 결과에서 격차가 줄어든다. 그래도 생기는 격차는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롤스는 경제 불평등의 심화를 해소하고자 국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과 재산권만 보호하는 최소 국가여선 안 된다. 누진세, 무거운 상속세, 공공교육, 공공보건의료, 실업수당 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제공하고 공정한 기회균등을 뒷받침하는 복지 정책이다. 롤스의 분배 원칙은 현재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채택하는 복지 정책의 철학 기초다. 오늘 밤 너희는 모두 사회 실험에 참여하게 되었다. 시민들이 탄 페리와 죄수들이 탄 페리의 스피커에서 조커의 목소리가 들린다. 다른 페리의 폭탄을 먼저 터뜨리고 살아나는 것과 밤 12시에 두 페리 모두 터져 죽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는 사회 실험이다. 다크나이트의 명장면이다. 시민들은 투표를 해 찬성 396대 반대 146으로 기폭장치를 작동하기로 결정한다. 그러나 어떤 시민이 작동하라고 하자 기폭장치를 든 선원이 말한다. 우린 아직 살아있어. 그건 저들도 우릴 안 죽였다는 뜻이요. 모두가 주저하자 한 시민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겠다고 나선다. 다른 페리에선 험악한 죄수 한 명이 경비 책임자에게 기폭장치를 자기에게 넘기라고 한다. 기폭장치를 넘겨받은 죄수는 창밖으로 던져버린다. 시민도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못한다. 12시가 넘었다.
조커가 말한 사회 실험은 롤스가 말한 사고 실험, 무지의 베일로 변조할 수 있다. 조커의 사회 실험을 단순화해 기폭장치를 넘겨받은 시민과 죄수가 단독으로 선택한다고 가정해보자. 무지의 베일은 우리가 자신의 계층, 성별, 인종, 신념, 재산 등을 모르게 하는 마스크다. 시민과 죄수는 무지의 베일을 쓰고 있지 않다. 시민과 죄수는 상대가 죄수와 시민이라는 걸 안다. 그러나 두 페리 사이에 교신이 끊겨 시민과 죄수는 상대가 어떤 선택을 하려 하는지 모른다. 기폭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마지막 결과는 롤스의 사고 실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롤스에 따르면 무지의 베일을 쓴 사람들은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분배 절차에 합의한다. 결과론이지만 시민과 죄수는 죽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남아 최악의 상황을 피하는 선택을 하는데 합의했다고 볼 수 있다. 저들도 아직 우릴 안 죽였으니 우리도 저들을 죽이지 않으면 된다는 합의다. 시민과 죄수는 텔레파시가 통한 듯하다. 다크나이트 라이즈. 우리가 물러서면 이 도시는 끝장이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마지막 장면이 인상 깊다. 고든이 브루스 웨인의 묘지에서 찰스 디킨스의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한 구절을 읽는다. 아름다운 도시와 멋진 사람들이 어둠에서 벗어난다. 내 목숨을 바쳐 지킨 사람들은 평화롭고 훌륭하고 번창하며 행복하다. 그들과 그 후손들의 가슴 속에 나에 대한 기억이 남을지니 내가 지금 하려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어떤 행동보다 훨씬 더 숭고한 일이다. 두 도시 이야기에서 찰스의 변호사 시드니가 찰스의 아내 루시를 평생 사랑하며 찰스를 대신해 단두대에서 처형당하기 전에 읊었을 듯한 독백이다. 다크나이트 라이즈에서 고담 시민을 구하고자 배트윙에 중성자탄을 매달고 바다로 나가 폭발한 배트맨이 읊었을 듯한 독백이기도 하다. 변호사가 브루스 웨인의 유언장을 읽는다. 웨인 저택과 부지는 고담시에 철거나 리모델링 않는 조건으로 기증하며 저택의 용도는 단 하나로 제한합니다. 고담시의 고아들을 위한 쉼터입니다. 아이들이 웨인 저택으로 들어간다. 표지판이 걸려 있다. 마사와 토마스 웨인 어린이집. 이 표지판은 고아 청소년들을 위해 유명한 안식처를 만들어준 사람들의 이상주의, 관대함,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세운다. 숭고한 일, 이상주의, 관대함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 그리고 샌델의 공동선 이론과 관련이 있다. 부활한 악, 부활한 배트맨. 악이 부활한다. 라스 알굴의 딸 미린다 테이트, 본명 탈리아 알굴이 아버지의 과업을 완성하고자 고담시에 중성자탄을 터뜨리려 한다. 미란다를 사랑하고 보호해주다가 얼굴이 망가져 특수 마스크를 낀 베인이 배트맨의 허리를 결단내 큰 우물 모양의 지하 감옥에 가두고 고담시를 장악한다. 탈리아는 본색을 숨긴 채 웨인 그룹을 지원해 핵 융합로를 얻고 중성자탄으로 개조한다. 브루스가 로프 없이 목숨 걸고 암벽을 오르는 프리솔로로 지하 감옥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한다. 배트맨은 폭스에게 얻은 전파 방해 장치를 고든에게 전달해 중성자탄에 보내는 신호를 차단하라고 부탁한다. 또 정직한 경찰 존 블레이크에겐 혹시 중성자탄이 터질지 모르니 아이들과 주민들이 대피하게 하라고 요청한다. 도둑 캣우먼 셀리나 카일에겐 배트포트로 탈출구를 확보해 달라고 말한다. 배트맨은 하수구 입구를 폭파해 매몰된 경찰들을 구출하고 베인 일당과 전연전을 벌인다. 본색을 드러낸 탈리아가 중성자탄을 실은 트럭을 아버지처럼 지하에 꼬라박고 죽는다. 배트맨이 중성자탄을 바다로 가져가 터뜨린다. 고담시는 배트맨 동상을 세운다. 폭스는 브루스의 요청으로 배트윙에 이미 자동 운항장치가 설치되었다는 말을 듣는다.
블레이크가 강에 경찰 배지를 던지고 브루스가 남긴 좌표로 배트맨의 동굴에 들어간다. 알프레드 페니워스가 피렌체 아르노 강변의 카페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끄덕인다. 건너 테이블에서 브루스가 미소를 보낸다. 엄마의 진주 목걸이를 한 셀리나가 함께 있다. 목적론. 목적이 옳으면 옳은 행동이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세상 모든 것에 목적이 있다고 했다. 목적은 그리스어로 텔로스다. 끝점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돌멩이를 위로 던지면 올라갔다가 떨어진다. 돌멩이의 텔로스, 끝점은 땅, 정확히는 지구 중심이다. 반대로 연기의 텔로스는 하늘, 정확히는 하늘에서 지구 중심의 반대쪽 끝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글 중 5분의 1 이상은 560종의 어류, 곤충 등 생물 분류 자료, 해부 실험을 담은 생물학 내용이다. 고대부터 근대까지 철학자는 인문학, 사회과학뿐 아니라 천문학, 물리학, 생물학, 생리학 등 자연과학도 다 연구했다. 철학은 지혜 더하기 사랑이다이고 지혜는 다 알아야 생기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도 기본은 생물에 텔로스가 있다는 것이다. 눈은 보기 위해 있고 날개는 날기 위해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은 2000년쯤 과학계를 지배하다가 근대 과학혁명으로 무너졌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천문학은 코페르니쿠스, 케플러의 천문학혁명으로 깨졌고 물리학은 갈릴레오, 뉴턴의 역학혁명으로 깨졌다. 물체의 운동은 텔로스가 아니라 정량화할 수 있는 힘이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생물학은 다윈의 생물학혁명으로 깨졌다. 눈은 보기 위해 있고 날개는 날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눈이 있으니까 보고 날개가 있으니까 난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목적을 대신하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도 목적을 중시하는 목적론이다. 좋은 행동, 옳은 행동,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은 좋은 목적이다. 목적이 좋아야 옳고 바람직하며 목적이 나쁘면 그르고 바람직하지 않다. 근대 과학혁명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이 무너지자 윤리학도 목적론을 배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칸트의 법칙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과 대립하는 대표 윤리학이다. 법칙론에선 목적이 좋아야 옳은 행동이 아니라 법칙에 맞아야 옳은 행동이다. 그러나 인간의 행동은 하나하나 목적이 있는데 인간의 행동의 옳고 그름을 다루는 윤리학에서 목적을 배제할 수 있을까? 배트맨의 폭력은 칸트의 법칙론으로 정당화할 수 없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배트맨의 폭력은 불법이다. 배트맨은 이미 체포 영장이 나와 있다. 배트맨이 가면을 쓰고 정체를 철저하게 비밀로 지키는 이유다. 자신이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가면을 쓴다라는 배트맨의 변명은 한 글자를 고쳐야 맞는 말이 된다. 자신뿐 아니라 자신이 아끼는 사람들을 위해 가면을 쓴다. 그러나 고담시의 선량한 시민들과 관객인 우리는 배트맨을 응원한다. 배트맨의 폭력은 부패한 경찰, 법조인, 금융인을 대신해 범죄에 맞서 고담시를 지킨다는 목적이 좋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고담 시민들과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다. 목적이 좋으면 폭력도 옳은 행동일 수 있다는 건 양날의 칼이다. 테러 공격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구한다는 목적이 좋으면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는 것도 옳은 행동일 수 있다. 테러 용의자의 입을 열 유일한 방법이 그의 어린 딸을 고문하는 것이어도 찬성할 수밖에 없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건 목적론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목적론의 강점과 약점. 샌델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지닌 진짜 강점은 정치를 통해 시민의 미덕을 기르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의 목적이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시민의 미덕을 키우는 것이라고 봤다. 시민은 정치에 참여해야 미덕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인간의 언어 능력은 고유하기 때문이다.
시민은 도시국가, 폴리스의 직접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때 다른 시민들과 함께 정의와 불의를 토론하고 실천한다. 또 토론하고 실천하며 사는 습관을 들일 때 미덕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미덕이 바로 숭고한 일, 관대함, 이상주의다. 배트맨이 바다에서 중성자탄을 폭발시키면서 고담 시민을 구한 숭고한 일. 브루스의 부모가 고담시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전철을 건설하고 브루스가 고아들의 쉼터로 저택을 기증한 관대함. 마약과 범죄와 부패에 빠진 고담시를 구하겠다는 브루스, 고든, 폭스, 블레이크의 이상주의는 모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정치의 목적, 시민의 미덕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시민의 미덕 기르기를 추구하는 게 강점인 것이다. 반면 샌델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이 지닌 약점은 노예제를 옹호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리스토텔레스는 고대 도시국가의 노예제를 옹호했다. 근거는 역시 목적론이다. 만약 다른 사람의 재산이 될 능력이 있다면, 그리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는 없지만 다른 사람의 이성에 참여해 그것을 이해할 정도는 된다면 그 사람은 타고난 노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그는 시민과 노예가 타고난다고 본다. 타고난 시민과 타고난 노예를 나누는 기준은 이성이다. 시민은 이성으로 사고할 수 있고 노예는 이성으로 사고할 수 없다. 이성으로 사고하고 실천해 미덕을 기르는 게 시민의 텔로스다. 노예는 이성으로 사고할 수 없으니 시민의 미덕을 얻을 순 없고 남의 재산이 되는 게 텔로스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사람에게 제각기 타고난 목적이 있다는 목적론이다. 이제 노예제는 없다. 그러나 목적론은 온갖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사람은 제각기 타고난 목적이 있다고 보면 타고난 성, 타고난 인종, 타고난 민족, 타고난 국가가 차별과 혐오의 이유가 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비일비재한 차별과 혐오다. 그리고 이 타고난 논리는 타고난 빈부, 타고난 지역, 타고난 종교로 확장될 수 있다.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차별하고 경상도가 전라도를 혐오하고 기독교도가 이슬람교도를 멸시한다. 노예제를 정당화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은 사람마다 타고난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온갖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게 약점이다. 고담시 증권거래소 직원은 구두 닦는 사람에게 돈을 집어던진다. 증권거래소를 습격한 배인에게 직원은 여기에는 훔쳐갈 돈이 없다고 말했다가 그래? 너희들은 훔쳐가잖아 라고 핀잔을 들으며 얻어맞는다. 증권거래소 책임자는 경찰이 출동하자 다짜고짜 진압하라 라고 요구한다. 경찰이 인질을 잡았잖아요. 댁들 돈보다는 안전이 먼저요 라고 말하지만 부자들의 앞잡이 책임자는 진압 요구를 조금도 굽히지 않는다. 샌델이 2008년에서 2009년에 일어난 글로벌 금융위기를 탐욕과 실패로 분석한 대목이 떠오른다. 부시 미국 대통령이 7천억 달러의 구제 금융 지원을 요청하고 의회가 하는 수 없이 승인했지만 당시 세계 최대 보험회사 AIG는 위기를 초래한 부서 임원들에게 상여금으로 1억 6,500만 달러를 지급했다. 천천히 해먹어 탐욕스러운 자식들아. 뉴욕 포스트의 머리 기사 제목이다. 샌델은 미국인이 분노한 진짜 이유가 탐욕을 보상한 게 아니라 실패를 포상한 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공을 보상받아도 지나치면 탐욕인데 실패를 포상받으니 얼마나 탐욕스러운가. 일반인에겐 미국 뉴욕 맨해튼의 월가 증권 거래소는 1% 부자들의 상징이다. 부자들이 인질들의 목숨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돈만 걱정하는 행태. 구두 닦기를 사람으로 존중하지 않는 모습은 99% 국민이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2011년 시위를 다시 일으킬 명분이 된다. 여기까지 영화관에 간 철학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김성환님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에 김성환의 영화 한 컷, 철학 한마디를 연재하는 철학자이자 작가이며 대진대 역사 문화 콘텐츠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저자는 자칫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철학을 대중에게 쉽게 풀이하여 전달할 수 있도록 연구해왔고 여러 분야를 철학과 접목해 다양한 저서를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영화라는 컨텐츠 속에서 철학적 이론과 메시지를 가져와서 봤던 영화 내용도 철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책이었습니다. 매트릭스 시리즈, 척키스만 50번째, 어바웃 타임, 비긴 어게인, 기생충, 배트맨 시리즈 등 많은 대중들에게 사랑받았던 영화들이 등장하는데요. 미래, 사랑, 재미, 관계, 정의까지 소주제로 묶어 영화 속 철학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철학이라 하면 워낙 광범위한 범위를 다루는 학문이기에 읽으면서도 바로바로 이해한다기보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드는 작업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익숙한 영화의 내용을 통해 철학과 접목함으로써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주는 노력들이 있기에 독서를 하고 알아가는 일이 즐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질문할 수 있도록 생각을 확장해 볼 수 있었기에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